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에이전시와 대기업의 비교를 하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받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답을 드릴 텐데요. 일단 에이전시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 서류를 넣고 서류를 패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보러 오세요 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그런 루트를 보시면 되는데, 서류를 지원하실 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같이 첨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해당되고요, 중견기업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 지원하신 다음에 이제 서류가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인적성을 보는데, 이 인적성은 대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것도 있지만 스타트업은 보통 보지 않습니다. 면접은 보통 직무 면접하고 임원 면접 이렇게 보는데, 원데이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세스의 절차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이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가 되면은 메일로 이제 공지가 오고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주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의 통과나 면접의 통과나 이에 대한 부분의 정보 같은 경우는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알려준다는 거는 이제 합격을 했을 때, 근데 떨어진 사람은 굳이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이 됐어도 통상적으로 서류에서나 면접에서나 공지를 해서 전달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펙을 안 본다고 하는데 스펙을 보나요, 안 보나요? 그 진실을 알고 싶다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대기업은요, 스펙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에이전시를 다녀봤고, 그리고 그 경력의 커리어를 조금씩 쌓으면서 대기업에도 이렇게 도전을 했던 이유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도 제가 지원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스펙을 엄청 올려 노력을 했거든요. 자, 첫 번째, 학교는 이미 저도 학교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좋은 학교 나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 전공도 했고, 영어에 대한 부분은 엄청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성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을 다 봤거든요, 모든 대기업이. 근데 삼성은 지금은 인적성을 보지 않잖아요. 포트폴리오 심사가 따로 있는데, 저는 인적성을 이제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의 케이스라, 저는 인적성에 대한 준비가 1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인적성만 하느라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노력을 끊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직무 관련 경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대외 활동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동아리, 그리고 어떤 교육 이수를 받으려고 했고, 디자인 관련돼서 계속 쌓으려고 노력을 했고, 공모전 도전도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거라,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영향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기회는 다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력서에 쓸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 대기업에 가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디자인에 대한 그런 열의를 제 이력사항에서 빈틈이 없이 다 채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은 사실 대기업은 볼 수밖에 없고요. 중고 신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중고 신입이 나이가 좀 있지만 경력이 그래도 1년 정도 있는 케이스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친구들이 또 대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케이스도 합격률이 좀 어느 정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생 신입을 뽑는 경우보다는 중고 신입이 되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러면 생 신입은 그럼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요, 그 4학년 동안 정말 쉬지도 않고 계속 달리면서 인턴도 놓치지 않고 했던 친구들 케이스가 또 바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자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스펙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포트폴리오만 잘 보이시면 돼요. 포트폴리오만
내가 가진 강점만 잘 어필해서 보이시면 되고, 자소서도 기본적으로 그냥 한 페이지에 간략하게 구성하시면 되지 서류에서 자소서를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력사항하고 포트폴리오에만 집중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 자,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대기업은 거의 본다고 보셔야 돼요. 뭐 관련 없다, 안 보겠다 하는 경우가 이제 삼성인 케이스인데, 서류에서는 문제는 되지 않지만 면접에서는 또 거기에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왜 영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냐? 그런 질문을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그럼 영어는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대기업은 800 이상 그리고 900 이상까지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스피킹은 오픽이나 토스 둘 중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오픽은 IM2 이상이나 토스는 토익 스피킹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6 이상 정도 하시는데,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에 대한 레벨의 점수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하는 친구도 있지만 스피킹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킹은 먼저 준비를 안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저는 스피킹을 먼저 하길 권하고 있고요. 에이전시는 영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지 않는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면은 실기 테스트예요. 실기 테스트는 에이전시는 대부분 보지는 않은데, 스타트업은요 은근히 또 사전 과제를 줘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UIX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이런 사전 과제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또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기업은 대부분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 과제나 실기 테스트에 대한 그런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는 사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포트폴리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면접에서 편하게 자기에 대한 그런 강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거. 대기업처럼 딱딱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를 뽑는 거지만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디자이너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잘하고 디자이너적이고 자기 개성 있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보는 상위 개념이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디자이너가 아니라 비즈니스 디자이너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펙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채워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전시와 대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을 하세요. 제가 이런 정도의 스펙인데 대기업 갈 수 있나요? 대기업은 학교를 어디까지 보나요? 이런 질문들도 되는데, 사실 학교는 대기업은 다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또 다른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